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정우입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대감을 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 나왔던 ASMR 실적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늘장 TSMC까지도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이제는 진짜 반도체 겨울론이 맞는 건가? AI 거품론이 맞는 건가? 이런 우려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TSMC 실적이 잘 나오면서 전체적인 증시에는 어느 정도 내일장까지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장 자세하게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양대 지수가 다 하락을 마감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럴 수도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TSMC 실적이 오늘 3시에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매수세가 내일장까지도 한번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약세를 보이니까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슬슬 반등세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많은 기대감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많은 극명하게 옥석 가리기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6만 원을 못 넘기고 59,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SK하이닉스가 잘 가주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보시면 오늘 장은 거의 뭐 강세 테마나 어떤 테마들이 강했냐라고 본다면, 초전도체 테마가 좀 강세를 보였다. 거의 1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초전도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보이는데, 액정 전자 결정 이거를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초전도체 관련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 강한 강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약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도 올라갔지만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매도세를 뱉어내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전도체 어떻게 보면 1년 전에 정말 핫했습니다. 그 테마가 다시 한번 분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세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도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이 이제는 점차 잊혀지다가 다시 한번 테마가 불 때,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이게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나, 그리고 진단키트가 품절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와도 주가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줬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약간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존에서 SMR 개발 관련해가지고 계약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구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까지도 한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왜 원전 관련해가지고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까라고 본다면, 물론 데이터 센터가 제일 중요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 초반에도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으로 가면서 조금씩 좀 빠져주는 모습은 나왔다. 하지만 저는 이 원전 관련주들을 단기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호재 덩어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각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체코에 원전을 수주하는 것처럼 각 나라에서도 데이터 센터 건립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만큼 전기 소모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세 번째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방산 관련주들이 상승세였는데, 방산 관련주들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서 이런 종목들이 다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도 나와가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방산 관련주들을 하나 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방산 3대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들어올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TSMC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3분기 순이익이 54%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ASMR 부진이나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못 나왔기 때문에, 워낙 매출 비중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이 안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인정을 했다. 그럼 너네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안 좋아진 거고 다른 반도체는 아직도 탄탄한가? 그 테스트를 어떻게 보면 TSMC 실적을 많이 기대를 하셨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다 해소가 되면서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장 막판에 반도체주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이제는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TSMC 실적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실적은 엔비디아인데, 이 실적 발표까지는 꽤나 먼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는 반도체 상승 랠리를 조금 더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도체는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삼성전자가 오늘 장막판에 수급세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왔냐 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6만 원을 돌파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6만 원도 돌파 못했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HBM 관련주들, 그 SK하이닉스를 필두로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이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잘 가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호재, 이수페타시스의 태국 관련해가지고 PCB 기판, 거점 기지나 이런 부분, 이런 호재가 있는 부분들을 회사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후 쉬었다가 좀 이따 오늘 제가 준비한 멘토의 투자 노트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멘토의 투자 노트는 어떤 섹터일까요? 다들 눈치는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하고 있는 원전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이 원전 섹터를 왜 배워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전기가 이제는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공기 없는 삶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지옥이잖아요. 그것 또한 전기가 없는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데이터 센터에 전력 소모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반도체만 있다라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제는 들어가는 전기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헤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는 원전. 어마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은 엄청 건설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고 큰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점차 소형 원전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이 이제는 기존에는 건설하려면 10년 넘게 걸렸던 부분을 소형 원전으로 하면은 불과 절반 정도, 이제 5년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래 에너지는 원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원전은 계속적으로 보자 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동향,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전력 구매하는 계약 체결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폐쇄됐던 원전을 재가동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제 노후화가 되고 이랬던 부분을 이제 안전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했던 거는 이제 다시 살리면서
갈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다시 한번 우리가 고치면서 원전을 다시 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20년간 전력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 체결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확장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폐쇄된 거를 다시 한번 재가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이제 투자나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는 이제 구글이 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냐라고 본다면, SMR 스타트업인 카이로스 파워와 500메가와트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네의 전기를 먼저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카이로스 파워 같은 경우는 필요한 전력만큼의 새로운 소형 원전이나 이런 부분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SMR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구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검색 엔진, 유튜브 뭐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도 무시 못하게 가고 있어요. 물론 오픈 AI에 뒤처져서 약간은 챗 GTP보다 인공지능이 많이 더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고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알파고의 딱 그 회사 구글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포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전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픈 AI입니다. 네, 정말 핫했죠. 챗 GTP를 만든 회사고 오픈 AI. 이 회사가 왜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까지도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이 오픈 AI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SMR 스타트업 오클러의 이사의 의장에 참여했던 부분, 여기에 투자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2027년 첫 SMR 가동을 목표로 개발의 속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 빠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 SMR이나 이런 진척도가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왜 대형 원전보다 소형 원전을 하려고 하냐라고 본다면,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위치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멀리 건설을 한다면 이거에 따라서 전기를 땡겨 올 수 있는 변압기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가까이에 건설을 한다라고 하면 보다 빨리 어떻게 보면 전력 소모나 이런 부분이 더 낮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옆에 건설할 수 있는 SMR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오늘 장에서 정말 핫했던 아마존 같은 경우에 도미니언 에너지와 SMR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더 빠르게, 늦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빠르게 우지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자로 및 연료 공급 업체인 엑스에너지를 위해 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를 주도를 했어요. 이 엑스에너지는 좀 이따가도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투자한 만큼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존까지 이렇게 나섰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나머지 기업들, 뭐 애플과 뭐 메타 이런 기업들도 이쪽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이 원전을 투자할 가능성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만큼 우리는 원전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수주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가고 있냐라고 본다면, 제일 중요하죠. 원전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회사 같은 경우도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제품을 빨리빨리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SMR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진척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장에서도 상승을 했던 부분은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SK와 SK이노베이션, 다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이죠.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원전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눈독을 들이면서 하고 있는 부분.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테라파워에 약 3천억 원의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 이 테라파워는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 다들 아시죠?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라고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들이 알고 있는 회사고, SMR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는 어떤 회사냐라고
라고 본다면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네, 이 회사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다고 생각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 이 회사들이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진행했던 부분 왜 이렇게 많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미국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투자를 진행하고 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들이 수주나 이런 부분을 받을 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토광건설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는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원전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가 일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암흑기가 있었지만 그런 암흑기를 깨고 지금은 다시 올라갈 여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들을 사고 어떤 종목들에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지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느 정도 알고 투자를 해야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첫 번째로 말씀해 드릴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원전의 해결료, 취급 설비, 운반 용기 원자로 개통 보조기기 대부분을 제작하여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당시에도 두산에너빌리티의 힘이 많이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보고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장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딱 어떻게 보면 갭상승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음봉 마감을 한 게 아니라 상승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장에서 이렇게 갭을 많이 뜨고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게 이 아마존에서 나왔던 뉴스가 워낙 큰 부분도 있지만 구글이 얼마 전에 나왔던 부분 때문에 원전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슬슬 매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 물량들이 단기간에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원전 산업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정말 흐름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갭이 떴는데 그 자리를 지켜줬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지켜줬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매물대는 이제는 체코 원전 당시에 나왔던 매물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우리가 볼 때 가장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딱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탄력성은 더욱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지금은 좀 비중을 많이 싣는 것보다 어느 정도 소액을 들어가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전략 그러다 나중에 악재가 다 해소됐을 때 그때 비중을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우진엔텍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세가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산업용 계측기 개발 및 제조 전문 업체죠. 이런 전문 업체인데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이 계측기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갈 때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품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 약간 소모품 개념이죠. 우리가 원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계측을 한다는 거는 이게 만약에 숫자나 이런 부분, 사용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 됐을 경우에 아니면 지났을 경우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진짜 바닥권에서 오래 흘렀어요. 두산에너빌리티랑 흐름세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 그때 당시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세론의 여파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크게 맞았던 종목이고 보호해수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좀 시장에서 안 좋게 봤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서 바닥권에서 모아갔던 물량이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한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크게 빠져줬던 모습은 나왔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10% 이상 상승 마감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원전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올 때 또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두각이 될 가능성도 있고 기존의 원전과 흐름이 좀 달라지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약간의 오늘장이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우진혜택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장에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나왔다는 거는 원전 대장주가 또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볼 수는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다음 종목으로 보시면요. BHI입니다. 네, 발전소 공정 및 제철 공정에 필요한 발전용 기자재를 설계, 제작, 설치, 시공하는 발전 기자재 전문 업체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도 눈에 띄게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경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원전 설계 그리고 원전 수주를 받을 때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피해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업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BHI가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고,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네, 오늘 장에서도 흐름이 정말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15%가 넘는 상승세, 원전 관련주 중에서 제일 많은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세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진엔텍이랑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 우진엔텍은 좀 바닥권 행보를 길게 했지만 얘는 좀 하락 추세를 이제는 돌린 거 아니냐, 다시 올라가면서 매물대 구간에서 조금 겹쳐졌던 모습세, 내일장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장에서 증시는 어느 정도 TSMC 실적 발표 이후로 좋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건립과 원전까지도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이 대체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상 관점으로는 지금 딱 매물대 구간에 걸쳐 있는 부분, 이 10,000원 초반대 구간을 이제는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지켜준다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세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는 12,000원 부근까지 한번 충분히 노려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한전기술입니다. 네, 이제는 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를 왜 지켜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원전 발전소의 설계를 담당해요. 네,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원전 수주나 이런 부분을 받을 때 가장 크게 먼저 어떻게 보면 설계가 진행이 돼야 그 다음에 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제일 먼저 수주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공시나 이런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유출을 하면서 다른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세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만큼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 중에 나침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고 마저 설명해 드리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부각은 안 나왔어요. 네, 워낙 조금 무거운 종목이고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더뎠던 모습인데 7월 18일 이때 보시면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라고 보면 체코 원전 수주가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상승세가 나왔던 갭 상승으로 나왔던 부분은 바로 설계 담당을 하고 있는 한전기술이 부각이 돼서 그랬던 부분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첫날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설계가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 먼저 수주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장에서는 그렇게 약한 모습세가 나왔던 부분은 SMR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집중됐던 모습세,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의 상승 탄력은 조금 약하지 않았나 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지금 차트도 괜찮다, 지금 박스권 구간을 조금 만들고 있지만 좀 무거운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안정성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선 중요한 거는 언제 들어가야 되냐, 72,000원을 차라리 돌파하고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 때, 이럴 때 들어가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또 보시면은 보성파워텍입니다. 우리가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력산업 기자재 생산 전문 업체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의 철골 구조물을 생산 및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도 원전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 어떻게 보면 1세대 원전 관련의 대장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 그런 부분이 더욱더 극명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진짜 뭐 어떻게 보면 16년도 이때 정말 핫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차트는 봤을 경우에 조금 악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게 흘러가고 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충분히 분출이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갭 상승 이후로 조금 많이 빠졌던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승 엠파가 나오는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갭 상승했던 부분에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엠파는 충분히 다시 한번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보면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래량으로 보시면은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안 빠져나갔어요. 오늘 오른 거에 비해서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회사에 관련해 가지고 물량을 챙겨놓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으로 보시면 또 일진파워입니다. 오늘 일진전기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일진그룹 같은 경우에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발전 설비 중 하나인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개발 사업과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개발 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고, 핵융합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일진전기 이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과거부터 강세를 보였던 회사였는데, 요즘에는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볼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강한 흐름이 나왔냐 라고 본다면 일진전기가 더 좋은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력기기 관련해 가지고 갇힌 호재로 엮이면서 일진전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지만, 원전 쪽으로만 특화적으로 본다면 이 일진파워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진엔텍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왔죠.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했지만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좀 지켜줬던 모습세가 나왔지만 이 종목은 갭상승 이후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약세 마감을 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져줬는데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를 굳이 사야 된다면 이 종목은 조금 제외해놓고 보자. 그렇게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장을 보시면 한신기계입니다. 네, 공기압축기 전문 제조업체로 원자력 발전소용 공기압축기를 국내 주요 원전에 공급을 하고, 원자력 발전소 신울진 1호기, 2호기, 고리 3, 4호기에 제품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전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새로운 업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 커요. 왜냐하면 안전성이나 어떻게 보면 성능 보증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만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 한신기계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공기압축기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 1등인 점, 이런 점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오늘 주가 상태를 보면은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다들 비슷한 흐름이네. 네, 아까 전통적으로 옛날에 강했던 종목들, 한신기계나 아까 일진파워나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들이 다들 갭 상승 후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왜 우진엔텍은 이렇게 강했냐라고 본다면 매물대 소화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길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매물대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는 조금 놓아줘야 되지 않냐.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바라볼 때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 이 종목들은 조금 이제는 시장에서 많이 잊혀진 거 아닌가? 새로운 회사들을 더 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옥석 가리기가 조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진파워나 이 한신기계는 우리가 참고만 하고 있고,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3등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1등주, 2등주 빼놓고 3등주를 사는 전략은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은 조금 놓아주는 게 지켜만 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라는 종목인데 전동 액추에이터 및 감속기 제조 및 판매 업체고, 발전 플랜트 및 액체 및 기체 등의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구동 벨트 장비를 하고 있어요. 전동 액추에이터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원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체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게 컨트롤할 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던 밸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동이라는 거 들어가면 자동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토크도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되게 비슷하게 많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전 관련주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좀 빨리 얘기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는 부분도 있는데, 이 많은 원전 관련주 중에 우리가 꼭 집어서 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는 놓아줘야 되는 종목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니까요. 혹시나 어떻게 보면 보유자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조금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차라리 그런 종목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적으로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시장은 조금 유동성이 메마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는 좋은 종목들로만 들어가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원전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훈풍을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내가 산 종목은 3% 2%밖에 안 오르는데 다른 종목은 5% 10% 오른다라고 하면,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잘 봤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했는데, 종목 선정에서 우리가 조금 아쉬운 모습세가 나온다라면 수익률적으로 조금 아쉽게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단계 종목 선정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토크도 이 종목도 이제는 조금 지켜만 보고 있고 놓아주자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르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원자력 방사선 안전관리,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 규제 해제, 방사선 계측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이에요. 딱 봐도 어떻게 보면 방사선 원자력 해체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만큼 오르베텍 이 종목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흐름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언제 가장 강하냐라고 본다면 해체, 원자력 발전 해체가 나올 때, 그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그럴 때 상승세가 제일 좋았고, 수주나 이런 모멘텀일 때는 그렇게 강한 모습세는 없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해체 중에서는 대장주지만 수주 쪽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세,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탄력을 딱 보여주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인터넷만 쳤을 때 원전 관련주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내가 이 종목이 많이 안 갔으니까 이런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어쩔 때 더 많이 올라가고 어쩔 때 더 떨어지고 어떨 때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보면서 진행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르베텍까지 말씀해 드렸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이 궁금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말 많은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어수선을 했는지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관련주가 정말 많고, 과거에 잘 나갔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장 상승세가 좋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안정성 있게 두산 에너빌리티로 갔어야 되냐, 이런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봤던 탑픽주는 어떤 종목이냐,
바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시장은 어떻게 보면 대형 원전, 그리고 SMR 원전 이렇게 양분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SMR로 워낙 활발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 대형 원전 수주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왜 우리 기술이냐라고 본다면 SMR용 계측 제어 설비 국책 과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나라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SMR 쪽으로도 탄력성이 있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을 100% 자체 기술로 개발 및 공부를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업들을 봤을 때 그걸 국산화해서 계속적으로 안정성 있고 가격이 좋게 가성비 있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보다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뭐 미국, 일본이 되게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는 프랑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시장에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꾸준히 했던 기업들이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전의 핵심 기술이 계측 제어 설비를 국산화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더욱더 눈에 띄게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국산화를 했다라고 보면 언제 가장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다 한수원에서 이제는 수주를 따는 부분이 있어요. 한수원에서 따면 어떤 회사에 가장 그 수주를 줄까요? 국산화 부품을 많이 사용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탑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국형 원전 APR 1400, 신한울 1호기에서 4호기와 신고리 5호기, 6호기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 원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지어졌던 원전에 부품을 공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를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원전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불 때도 이 우리 기술이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이다라고 말도 하잖아요. MMIS 개발에도 참여 중에 있는 부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SMR 관련해가지고 국책과제나 이런 부분이 선정됐고,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SMR 관련해가지고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지만 조금은 늦은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빨리 따라잡고 나중에도 같이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에서 쓰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우리 기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관련주에 비해서 정말 하는 일도 많고,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도 어떻게 보면 딱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과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를 할까, 우리 기술을 할까,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했고, 아까 보셨던 우진엔텍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저점에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물론 오늘 거의 다 차트를 봤을 때 비슷한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갭상승 후 음봉 마감을 했던 부분, 이 우리 기술도 차트를 보고 마저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그 이유는 뭐냐면, 갭상승 후 음봉 마감을 했다는 거는 생각보다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시가가 제일 고점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세가 더 많이 연출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사람들은 안 좋아, 차트상 많이 안 좋아졌어 라고 이렇게 놓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종목에서 알짜배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글에서 호재가 어느 정도 나왔고, 그런 부분이 점차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갭상승했던 부분도 그렇게 못지않게 올라갔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까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뭐 5%, 8% 이렇게 갭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로 높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 갭상승이 시작할 때 우리가 2, 3% 떴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바로 시작합니다. 9시에. 근데 이렇게 10%가 넘게 시작하면은 9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늦춰진 시간에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한 박자 늦게 들어오면서 매도세가 더 세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종목이나 이런 부분 상승세를 보면은
원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거의 5월 말부터였어요. SMR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7월 달 들어와서는 뭐냐?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때도 많이 올랐고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조정이 들어가고 나서 체코 원전 수주 당시에 제일 진짜 고점을 찍으면서 한 번 더 올라갔던 종목, 이런 종목을 좀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때가 체코 원전 수주 당시가 이때인데 세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한 차례 더 올라가 주면서 기대감을 충분히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종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다시 한번 꾸준히 우상향 패턴까지도 만들어주고 있다. 저점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뭐 운봉으로 끝났지만 이 흐름세를 봤을 때는 다시 한번 3,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 우리가 원전 관련주에서 관련해가지고 꼭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 기술력은 알아줘야 된다. 우리가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들어가는 회사들이 다 기술력이 좋지만 그중에서 국산화나 이런 부분 했던 부분, 이런 회사들을 계속적으로 유망적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3,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노리자. 네, 3,000원 부근이 뭐냐면은 2,900원부터는 이제는 좀 팔 생각을 하면서 보자. 3,000원 정도면 이제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꼭 3,000원에 팔아야 되겠다 하다가 2,950원, 뭐 990원 이럴 때 조정이 들어오면서 빠지면 좀 아쉬운 모습제가 있기 때문에 2,900원부터 3,000원 사이, 이 사이부터는 매물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는 매도를 준비하자. 이 구간이 왔을 때는. 그리고 지금과 가격대 2,385원에 오늘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이 가격대 2,400원 이하인 가격대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높게 산다고, 이 종목이 너무 좋으니까 높게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늘 장의 차트 흐름이 좀 안 좋았다, 내일 장에서도 떨어진다면 더 좋게 우리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이 종목을 봐주시면서 떨어질 때마다 사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분할 매수를 하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10% 정도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총 5번에 걸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가격대는 2,400원 밑에서 1차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2,350원 부분에서 2차, 그리고 2,300원, 그리고 2,250원, 그리고 2,200원, 2,150원,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제 이제 나와야 될 거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 메타나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얘기가 나와야 좀 더 상승 탄력을 받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받을 가능성은 없다. 물론 아마존이 계약 체결이나 이런 부분이 3건이나 같이 나왔기 때문에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가줬던 모습도 있고,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거의 40%가 넘게 나왔어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종목들은 정말 조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된다라고 해서 미국 기업들이 더 탄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미국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제조나 이런 부분에서 워낙 특화가 된 기업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엔비디아도 다 설계만 하고 생산은 다 TSMC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원전도 설계나 이런 부분이 미국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미국이 원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우리나라가 부품 거점 생산지로 유망하게 올라가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길게 보는 흐름으로 분할 매수 전략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보다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카메라 여시고 QR코드에 입장을 해주신다면 제가 보다 자세하게 이 우리 기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요즘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우리 기술을 말씀해 드렸고, 요즘 시장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아수라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아도 국내는 그걸 영향을 받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크게 못 받는 시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국내 증시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에 부양책 정책이 나오면서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세가 나왔죠. 지금은 조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세도 나왔지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워낙 기초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세, 밸류업도 우리나라 비해서 더욱더 잘해주면서 이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작 밸류업이 나왔는데 기대감보다는 너무 아쉽다라는 내용이 더 많고,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이제 도대체 안 나와야지 이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을까. 삼성전자 진짜 충분히 진짜 저점이다, 가격이 싼 부분이다 저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장세에서는 사람들이 다 눈치 보기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지 않는 구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많이 메말랐다. 물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쟁이 지속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려가 되면서 조금 불안 심리 때문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투자 이민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동성이 빠진 거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받는다라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은 막 뉴스를 보시면은 러시아보다 못 가는 국내 증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때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 가장 많이 그 하락한 폭을 복구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유동성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 탄력은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전까지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큰 수익보다는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나온 종목들, 삼성전자도 방금 제가 좋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면 안 돼요. 왜냐? 그거는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옥석 가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하이닉스와 HBM과 가장 연관성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투자해야 요즘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가격이 워낙 싸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전략, 이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HBM 퀄테스트 지금 뭐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다음 세대의 HBM 퀄테스트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액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삼성전자를 들어가고 신규 유입세나 이런 부분을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브리핑 그리고 원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원전 관련주 중에서 진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제 방송이 마음에 들고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여시고 QR코드에 입장을 해주신다면 제가 하루하루 브리핑과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자세하게 투자 전략과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